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센터장입니다. 지난 8월 5일 시장에 폭락이 있었던 그날 이후로 자율 반등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물론 탐탁치만은 않습니다. 미국 증시, 이제 나스닥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고점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S&P 500 같은 경우는 한 1%, 2% 정도 내외 정도 수준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만 더 오르면 다시 지난 고점을 회복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만들어진 상태죠. 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난 8월 2일 금요일, 그러니까 중동 정세가 최고조에 달했었던 그 시기 때의 아, 음봉의 절반 정도밖에 회복을 지금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아직까지도 코스피가 많이 좀 불안정한 모습들이 보이는 게 계속해서 미국 증시 그리고 일본 니케이 계속 후발주 성향의 움직임들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탄력도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와중에도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한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그래도 코스피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서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8월 2일 금요일의 음봉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종가 정도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 많이 힘에 부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코스피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담당해 왔었던 반도체 업종들, 특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이 약간 정체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뒤따라 추적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던 SK하이닉스가 어쨌건 반등 속도 역시도 뒤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엔비디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라도 결국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무언가 폭발적인 수익을 이끌어내기, 그러니까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뭐 물론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최근에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화재 소식들, 그리고 포르투갈 리스본 공항에서 대규모 테슬라의 화재 소식들, 전기차에 이러한 악재들이 겹겹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분위기가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자율 반등, 요거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해서 지금 당장 2차 전지의 추세 전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느냐? 그 부분도 역시 아직 미지수인 거고,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분명히. 거기다가 완성차 역시도 여전히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아직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녹아들어 있는 상태고, 금융주들, 은행 쪽들, 특히 최근에 분위기 좋았었던 은행주들 역시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3% 중반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무언가 더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을 끌어올리기가 쉬운 여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한 건. 여러모로 놓고 봤을 때 코스피도 참 답답한 부분들이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 유튜브 촬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150의 지금 평균 PER이 180에서 190배를 오락가락하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지금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에코프로 형제, 알테오젠, HLB, 엔캠, 삼천당제약, 리가캠바이오, 소위 말하는 코스닥의 탑 10에 위치해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대다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코스닥 150의 평균 PER이 내려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상대적인 약세가 당연히 조금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 오늘 HLB라든지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이러한 좀 고 PER 종목들이 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반면에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또 나온 게 있죠. 유한양행의 랭라자 처음으로 정말 미국 FDA의 표적 항암제 승인이 나오면서 장시초가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17% 가까이 상승하다가 지금 상승률을 죄다 반납을 한 모습이거든요. 물론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미국 증시와 다르게 약간은 재료 소멸 차원 그리고 재료에 민감한 증시 특성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붙게 되는 영역이고 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하락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대응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상당히 큰 재료거든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유한양행이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더라면 과연 이렇게 끝났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20% 30% 당일 고점 만들면서 끝났을 거고 하지만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상 과거 히스토리를 돌려놓고 봤을 때 이러한 패턴들 비껴가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들은 유한양행은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각종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신약에 대한 모멘텀들까지도 앞으로도 지금 최근에 랭라자를 제외하고도 수많은 신약 파이프라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 국내에서는 사실상 확고한 탑 원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바이오 종목이긴 합니다. 실제로 위탁 생산 관련한 삼성바이오 제외하고요. 어쨌든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단에서는 유한양행을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없다라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고 오늘 확실히 분위기가 상반되는 것들은 코스피에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 넘게 오르면서 다시 약간 시장을 좀 주도하려는 분위기가 조금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원래 같았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테크, HLB,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이런 애들은 분위기가 어느 정도 뒤따라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오늘 좀 느껴지는 거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과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 간의 간극이 많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추천드렸었던 대웅제약 역시도 오늘 다시 한번 연중 신고가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또 좋아지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코스닥의 종목들을 컨택하는 것보다 코스피의 종목을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평균 PER이 정상 범위 수준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코스닥 종목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늘도 5% 공략주 바로 코스피에서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역시 지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종목이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좀 대형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근당 뭐 너무나도 유명한 종목이죠.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종근당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문의약품 기업들 내에서 1위를 기록을 했고 종합적인 매출 규모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녹십자를 제치고 역시 작년 기준으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고한 1위는 여전히 유한양행이고요. 그 뒤를 이제 녹십자와 종근당이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202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녹십자가 압도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작년이죠. 작년부터 실제로 종근당의 수익성이 많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분명 올해 2분기죠. 2분기 실적은 썩 좋지 않았지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HK 이노엔이랑 진행했었던 역류질환 치료제 K캡 요거에 대한 부분이 공동 판매가 종료가 되면서 그에 따른 또 연구개발비 증가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일회성 요인이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제외를 하면 그 밖에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최근에 종근당이 많이 밀고 있는 그런 주요 품목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앞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유한양행처럼 무언가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근당은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 12월에 노바티스의 기술 수출한 신약 파이프라인이 이상에 대한 업데이트가 진행이 돼요. 그에 따른 모멘텀들. 그러니까 그게 결과값이 어떻게 되던지 간에 어쨌건 아직까지도 남은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대략 한 4개월에서 5개월간은 신약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유한양행처럼 재료 소멸 말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FDA 생긴 기대감으로 인해서 5월부터 계속 쭉 올라왔거든요. 올 상반기 내내. 이러한 분위기처럼 종근당 역시도 서서히 이제 12월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 이상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한 모멘텀들이 불어닥치면서 실제로 지난 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시기가 드디어 좀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피어 그룹 단에서 너무나도 저평가된 영역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고요. 녹십자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최근에 녹십자가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거는 약간의 코로나 관련한 이슈들 때문에 약간 테마성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종근당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올라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테마성 수급을 배제하면 조금은 더 건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저는 코스피 200 내의 제약 주식 내에서는 종근당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5% 공략주로는 종근당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대웅제약을 가지고 왔고 이번 주는 또 종근당입니다. 바이오 쪽만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정말 바늘 구멍입니다. 종목들을 선택하는 건 역시도 참 어려운 시황이고 아무래도 코스닥이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을 가해야 되는 시기고 조금은 코스피 200에 속해 있는 대형주 중심의 트레이딩이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공략주로는 대형 종근당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